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나상 konnichiwa. 네, 내게는 특별한 일본어를 부탁해. 이제 드디어 일과에 들어가실 차례입니다. 네, 제가 방금 미나상 konnichiwa 이렇게 인사드린 거는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입니다. 네, 앞으로 매일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일과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 시간까지 공부하셨던 일본어의 문자와 발음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복습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문자 완벽하게 익히셨는지요? 완벽하게 라는 얘기 들으니까 조금 뜨끔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조금 부족하다, 자꾸 틀린다 하는 부분들 아직은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과부터 내용 들어가시면 이제 읽어보시다가 조금 글자가 막힌다든가 이런 것들 그때그때 보충해 주시면 완벽을 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과부터 5과까지에는 한국어로 이제 한글로 도금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지난 시간에 발음 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정확하게 완벽하게는 그 원어의 음가에 가깝게 표기가 안 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 힌트를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완벽하게 익히실 때까지는 조금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그 한글 도금만 계속 믿으시면 안 되겠고요. 이제 뒤에 공부할 내용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문자가 막히면은 벅차게 되죠. 자, 그러니까 하루빨리 문자 부분은 완벽하게 마스터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1과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목 보시면 자,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우리 문자 공부한 걸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지메마시테, 하지메마시테 이렇게 쓰여 있죠? 하지메마시테 이렇게 쓰여 있네요. 자, 처음 만났을 때, 초면일 때, 정말 첫 만남 때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첫 과다 보니까요. 주인공들이 뭐 일본에 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뭐 자기소개를 하고 인사하는 그런 대화문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 속에서 그 장면에서 보시게 될 인사말입니다. 네, 그러면 요 이제 주요 구문 문법 파트에서 공부하게 되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말풍선 대화문 보시겠습니다. あなたは韓国人ですか? あなたは韓国人ですか? はい、私は韓国人です. 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あなた, 그 다음에 와타시 이런 부분, 당신은, 그 다음에 저는 이런 부분 보이시죠? 자,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인칭대명사, 기본적인 인칭대명사 공부하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데스까, 입니까, 뭐 한국인입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에 은는 뭐입니다 이런 식의 기본적인 명사문틀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한국어하고 많이 비슷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과는 좀 가볍게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금 몇 가지 소개했던 그 대화문에서 보셨던 인칭대명사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1인칭 대명사입니다. 자기가 가리키는 표현이죠. 자, 나 또는 저 이렇게 되어 있는 처음에 나와 있는 거 읽어보실까요? 와타시, 와타시가 되겠습니다. 와타시 이렇게 해서 저 또는 나 이렇게 쓰여 있죠. 한국어하고의 조금 차이가 있겠네요. 한국어에서는 엄연히 문장과 호응할 때 저라는 1인칭이 나오는 장면과 나라는 말을 써도 되는 장면이 좀 다르겠죠. 친구 사이에서 반말하면서 제가 할게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호응이 돼야 되는데요. 일본어의 경우에는 뒤에가 그렇게 편안하게 사용하는 문장이던 또 뭐 정중하게 해야 되는 상대건 가장 무난한 1인칭이 와타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처음에 뭐 예의 바르게 상대방과의 관계 잘 모르겠고 무난하게 이렇게 1인칭을 써야 될 때는 와타시가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이제 두 개가 더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 혼동이 되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 옆에 있는 거 보그 그리고 오레가 있습니다. 네, 보그 올해 이거는 지금 이 영상 동영상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은 쓰실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주로 남성들이 쓰는 1인칭 대명사고요. 남성분들의 경우에도요. 조금 어려운 상대에게 좀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해야 되는 그런 장면에서는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상대에 따라서는 조금 건방지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주 막역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남성들의 경우요. 표현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 2인칭 대명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당신에 해당하는 아나타, 아나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미, 오마에 해서 너라고 쓰여져 있는 2인칭들도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나타라는 거 당신 해서 이제 물론 초급책에서는요, 당신의 뭐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든가, 뭐 당신은 회사원입니까? 라든가 계속 그런 식으로 처음엔 나오겠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실 때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한국어의 경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국어의 경우도요. 당신이란 말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쓰시나요? 뭐 별로 쓸 일이 없죠. 그렇죠? 뭐 당신 말이야 뭐 하면서 싸우는 경우 쓰거나 아니면 여보 당신 부부관계에서 쓰거나 일본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뭐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뭐 방송에서 아니면 뭐 설문에서 그런 제목 보시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잘 알고 또 소개를 받아서 이름을 알고 그런 입장에서 자꾸 뭐 영어의 you처럼 생각하시면서 아나타 쓰시면 뭐 이름 별로 기억할 필요 없는 상대 같기도 하고요. 조금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일단 예문 보시면서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미 오마에 이런 경우에는 너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그 관계도 잘 살펴가면서 봐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도 2인칭으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공손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친한 사이에서 대화하는 대화 내용이 많이 나오는 뭐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나 이런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3인칭 대명사입니다. 그 남자, 그 다음에 그 여자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그 남자인 경우에 읽어보실까요? 카레, 카레 이렇게 읽습니다. 카레 이렇게 읽으면 카레라이스가 되고요. 카레 이런 억양입니다. 자, 간호조 하면은 그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남자인지 그녀인지 봐가면서 3인칭 대명사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 속에서 한번 보실까요? 아나타와 니혼진 데스까? 아나타와 니혼진 데스까? 했습니다. 아나타와 당신은 이겠죠. 그리고 니혼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뒤에서 또 다시 보시겠지만 니혼이라는 게 이제 일본이라는 단어고요. 지잉 부분은요. 한자로 쓰면 사람 인자입니다. 그래서 일본인, 일본 사람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한자가 들어간 거를 꼭 어렵다, 한자가 있어서 거부감이 든다가 아니라 오히려 또 한자 문화권에서는 유리한 부분도 있어요. 사람 인자를 지잉이라고 읽는다. 이거 하나만 아시면 프랑스 지잉이라든가 뭐 스페인진 이런 식으로요. 앞에 알고 있는 다른 뭐 이기리스진 영국인이고요. 이런 식으로 어디 사람이라는 표현도 또 응용해서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아까 잠깐 그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기무라 센세와 니혼진 데스까? 갑자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무라 센세 부분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아나타와 라고 하는 2인칭이 조금 무리할 수 있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요. 상대방, 기무라 센세라는 사람이 지금 자리에 없어서 그 사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고 있는 상대방, 그러니까 2인칭의 경우입니다. 기무라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을 지칭할 때 기무라 센세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 친구 이름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아유미 짱와 이런 식으로 그 사람 이름을 넣어가면서 너는 이라는 말보다는요. 그렇게 쓰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인 2인칭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또는 뭐 직함까지 이렇게 센세에 넣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불러주는 것이 2인칭으로서는 가장 좋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하이, 다시와 니혼진 데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기무라 센세, 이 내용 안에서 이제 남자분이지만 와타시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명사문 공부하시겠는데요. 뭐 그 중에서 긍정문과 뭐 의문문 이렇게 또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문 해서 나오는데요. 자, 이 틀을 보시면요. 한국어의 경우에
무엇 은는 무엇입니다. 이런 틀을 가지고 이제 명사 수로문을 나타내죠. 그것과 완전히 대응되고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과와 2과에서 명사문 계속 공부하시는데요. 이거는 문법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무색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 학습자에게 있어서는요. 왜냐하면 문법이라는 건 문을 만드는 규칙이죠. 네, 대단한 문법 규칙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어와 일본어 경우에는 이렇게 조사를 바꿔서 이제 붙여가면서 문법적 특징을 나타낸다. 뭐 이런 방식이 너무나 똑같고요. 또 어순도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문을 만드는 우리가 규칙을 배운다기보다는 한국어로 은는을 일본어로 와라고 한다. 그 다음에 입니다를 데스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단어 대 단어, 그냥 단어 공부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겠죠. 그렇죠? 일본어로 뭐라고 하나? 와라고 한다. 입니다는 데스라고 한다. 요 정도 로만 대응시키면 설명이 끝나버리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게 해놓고 그 물결 들어가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지금 조금 보셨던 뭐 인칭도 넣어보고요. 직업도 넣어보고 뭐 이름도 넣어보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단어를 좀 더 공부하시면 풍부한 표현이 가능해지죠. 예를 들어서 와타시와 센세 데스 이런 식으로요. 아까 기무라 센세에서 센세는 선생님이었는데요. 그럼 저는 선생님이다 이런 표현도 되죠. 요 틀에다가 한국어랑 똑같은 감각으로 단어를 바꿔 끼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자, 방금 제가 읽을 때 한 가지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하행의 그 글자에서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글자 하인 거 아시죠? 그렇죠? 하이니까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만 와타시 와 뭐 기무라 센세 와 이렇게 읽고 있었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주의 박스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하이죠. 글자 자체가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는과 같은 은는에 해당하는 조사로 사용될 때만 이 하라는 글자가 조사로서 사용될 때에 한해서만 와라고 발음됩니다. 그거는 쭉 그렇게 해오던 이제 발음, 이제 그 뭐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관용적인 반응 그대로 살아서 와라고 표기하고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발음이지만 그냥 두고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자, 조사 위치에 올 때는 와라고 읽는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걸 너무 열심히 기억하시다가 또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문장을 손으로 쓸 때, 글자로 쓸 때 와타시와 아나타와 이 부분의 조사 부분에 진짜로 와행의 와를 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쓰진 않죠. 글자 자체는 하를 쓰시고 와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문 했지만 역시 이것도요. 크게 달라진 게 없죠. 끝에 의문 종조사 가 하나만 얹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어는 처음에 한국인 학습자가 접근하기가 너무나 쉽게 느껴지죠. 뭐 의문문 만든다고 뭐 의문사를 앞으로 뺀다든가 주어 동사를 뭐 바꾼다든가 도치시킨다든가 그런 것이 없죠. 한국어하고 똑같고요. 맨 끝에 표시를 해서 의문문으로 만든다. 이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끝에 가서 확실하지가 않다. 그럼 끝에 가서 종조사 붙여도 바로 의문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무라 센세와 니혼진 데스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일본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가 하늘 끝에 붙이면 되겠죠. 그렇죠? 니혼진 데스까? 이렇게 물어보면 의문문이 됩니다. 네, 간단히 만드실 수가 있겠고요. 예문 보시면 유진상과 한국인 데스까? 유진상과 한국인 데스 하면은 입니다죠. 근데 잘 모르니까 묻는 거니까 끝에 데스까 하고 붙여줍니다. 유진상과 한국인 데스까? 자, 첫 만남에서 이제 뭐 중국인인가 아닌가 해서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랬더니 하이, 다시와 한국인 데스. 하이, 와타시와 한국인 데스. 앞에서 보신 와 데스 명사문 긍정문의 형태죠. 여러분들도 이제 일본인 친구들과 뭐 얘기를 나누게 되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 한국인 데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네. 친상와 가이샤인 데스까? 이렇게 이제 새로운 말풍선 대화문입니다. 친 씨는 회사원입니까? 자, 친상 여기에 나오는 중국인 유학생이고요. 회사원 가이샤잉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샤 우리 요음 공부하셨죠? 한 번에 발음하셔야 됩니다. 시야 아니고요. 조그만 야예요. 가이샤가 회사고요. 원 부분 발음이 잉이 됩니다. 그래서 가이샤잉 데스까?
이렇게 이번 과에서는 요 틀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추가 단어 쪽에도 보충적으로 다양한 뭐 직업명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니까요. 지금은 한참 재미있게 재미 들려서 공부를 시작하신 시점이니까 그런 단어들 꼭 외우셔서 문장을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랬더니 이에라고 합니다. 아니요 라는 표현이고요. 私は会社員ではありません. 이에 私は会社員ではありません.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샤잉 데스만 우리 공부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네와 아리마생 이라는 틀이 붙어 있죠. 자, 회사원이 아닙니다라고 해석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부정문 공부하는구나 이제 아실 수 있겠습니다. 네, 명사문의 부정문 표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부정문은요. 무엇무엇은 부분이 와가 되는 건 물론 마찬가지고요. 끝에 가서 부정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다가 네와 아리마생 네와 아리마생 요것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틀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안에서도 역시 네와라고 된 부분이요. 하라고 쓰시고요. 이것도 그 조사 와에서 온 부분이기 때문에 네와로 읽으셔야 됩니다. 대하 아리마생 아니고요. 네와 아리마생이라고 부정문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친씨는 회사원입니까? 이제 대화문 보시면요. 친상와 가이샤잉 데스까? 친상와 가이샤잉 데스까? 네, 아까 나왔던 내용이고 의문문이기 때문에 끝에 가 붙여서 묻고 있습니다. 자, 아니라고 지금 부정표현 보셔야 되겠죠? 이에 가이샤잉 데와 아리마생 붙이고 있습니다.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요. 이에 가이샤잉 데와 아리마생 데와 아리마생 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앞에 뭐 한국인이 아닙니다. 일본인이 아닙니다. 지금 나왔던 단어들 뭐 선생님이 아닙니다. 등등 바꿔 끼워가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대화 아리마생, 대화 아리마생 이런 틀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 잘 들어보면 뭐 그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뭐 있지만 막역하게 서로 이렇게 구어체에서 얘기할 때 자로 축약이 되는 발음을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와 아리마생이 구어체에서 자로 축약되어 사용된다. 그러니까 자 아리마생 이런 발음의 표현도 있다. 아까 봤던 예를 본다면 뭐 친상와 예를 들어서 뭐 가이샤잉 자 아리마생 또 뭐 센세이 자 아리마생 한국인 자 아리마생 이런 식으로 말할 때 많이 쓴다는 것이죠. 예,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또 뭐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를 또 많이 보시고 그것 때문에 익숙해져 계시는 분들도 많아서요. 아마 자 아리마생이라는 거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다 생각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형태는 대와 아리마생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로 축약된 예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私は会社員じゃありません. 私は会社員じゃありません. 이렇게 표현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자,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대화문 중에서도 살짝 봤는데요. 뭐 하이 하고 대답할 때가 있었고 이에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또는 아니다, 아니요 하는 그 응답의 표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에 대해 응답의 표현 긍정일 경우 그러니까 네 하고 대답하는 경우 하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학교에서 출석을 부를 때도 누구누구 하고 부르면 하이 하고 대답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데 그거 말고도요. 그냥 대화 중에 긍정의 표현을 그렇다, 네 하고 대답을 할 때 하이라는 거 말고도 에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뭐 글자로 써본다면 에 두 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에 그렇습니다. 에 이렇게 하이 하고 비슷한 그 긍정의 대답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인 경우에는 이에 그러니까 이가 길겠죠. 이에 이렇게 아니요 하고 대답합니다. 이런 yes, no 표현인데요. 이렇게 예, 아니요 말고도요. 또 반말의 대화를 하게 되면 반말로도 좀 표현이 돼야 되겠죠. 반말일 경우에 뭐 밥 먹었어? 뭐 어쨌어?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하는 사이라면 반말을 몰라가지고 계속 혼자 하이 할 순 없잖아요. 자, 그럴 때는 응 하고 대답하시면 되고요. 뭐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싶으시면 응 정도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응답사가 들어간 대화문 보시면 지호상와 류학생ですか? 지호상와 류학생ですか? 했어요. 자, 지호 씨는 유학생입니까? 유학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방금 보셨던 류학생 경우에요. 그
발음 들어보시면 류가쿠세 우리 이렇게 류가쿠세 쿠라고 쓰였으니까 가쿠세 학생 가쿠세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들어보시면 각세 이렇게 발음하는 거 느끼셨죠? 이거는 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관용적인 발음으로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뜻인데요. 쿠라는 것이 쿠에 모음 우가 들어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로 시작하니까 또 무성음이 나와요. 이렇게 공기가 목소리 울리지 않는 소리가 나오죠. 그 크라는 음과 스와 같은 그런 거친 음 사이에 우라는 모음, 유성음이 껴있다 보면 그게 확실하게 발음이 잘 안 나고 그냥 약간 소실되는 그런 관용적인 발음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어 발음에서요. 그래서 가쿠세 아니고 각세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걸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원어민 발음에서도요. 근데 또 관서 쪽, 뭐 오사카나 이쪽 가면은 뚜렷하게 가쿠세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표준적 발음에서 관용적인 그런 발음 표현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신은 의사입니까? 라고 한다면 아나타와 이샤 데스까? 이샤라는 단어가 또 직업명이 하나 또 나왔네요. 의사, 뭐 발음이 많이 비슷하니까 당장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이샤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아니라고 할 때 응답사 이예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아니요. 다시와 이샤 대와 아리마생 이렇게 이샤 자 아리마생 하셔도 되겠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일과 내용 간단히 쭉 살펴보셨는데요. 물론 이 정도도 처음 공부하시는 거니까 굉장히 낯설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또는 생각보다 한국어하고 너무나 비슷한 감각으로 표현하면 되겠구나 해서 또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다음 2과에서도요. 이런 큰 문형틀은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단어 부분에서 이제 다른 걸 공부하시게 되겠지만 좀 더 의욕을 가지고 오늘 공부하신 거는 완벽하게 복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공부하신 내용 중에서요. 2가지 정도 질문 드려볼 테니까 한번 일본어로 대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는 뭐 다른 호칭이 없다 보니 아나타 쓰겠고요. 자, 당신은 회사원입니까? 아나타와 가이샤인 데스까? 아나타와 가이샤인 데스까? 네, 회사원이신 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될지 또 아닌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아나타와 일본인 데스까? 아나타와 일본인 데스까? 네, 대부분 뭐 한국 분들이 이거 지금 듣고 계신 거니까요. 아니라는 부정문 연습 꼭 해보셔야 되겠죠. 부정으로 대답하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자, 수업이 끝날 때 일본에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해서 오츠카레사마 데시타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이제 매번 강의 끝날 때마다 그렇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츠카레사마 데시타.